공정해 보이잖아. 하나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달송 부동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방송에 텀이 좀 있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제 잘못입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도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이런 업체는 어떨까요? 또 저희들이 하는 PM업체는 이런데 이게 정상인가요? 혹은 정비사업업체가 이런 분들이 와서 자료 없이 동의서를 걷는데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라는 문의가 많이 오고 계십니다. 제가 일일이 다 답변을 빨리 해드려야 되는데 좀 늦어진 점 다른 시간 내에 답변을 다 드릴 걸 약속드리고요. 그래서 업체에 대한 검증 방법 이렇게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는데 그 사실 일일이 알 수 있는 방법은 뾰족한 수는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뭐 2년 이상 가는 업체들을 보면 일 진행하시는 거 보면 아실 거예요. 준비된 자료라든가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은 요즘 인터넷에 자료가 매우 많기 때문에 분명 어느 정도 검증이 되거든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건 조합 설립 인가가 나고 난 이후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매우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퀴벌레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스물스물. 왜 바퀴벌레라고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이제 업무가 다 진행하다가 갑자기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 조합 설립 인가에 대한 리스크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업체들이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조합 설립 인가 준비부터 청산까지 턴키로 주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조합 설립 인가 때 다시 총회를 통해서 업체와 계약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한 번 더 걸러질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서 이제 턴키의 발전이 잘 없는 것 같은데, 하지만 조합 설립 인가가 되고 또 공정의 이유로 업체 선정 때까지 업체를 구하지 않은 이런 현장도 있습니다. 그걸 과연 어떻게 검증을 하죠? 저는 다 바퀴벌레 업체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자고 하는 거는 누군가 주도해서 다른 업체를 시켜서 총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자는 의도는 충분히 존중받아야 될 의견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 어느 업체 접촉이 있었겠죠. 그러면 업체들이 이제 어떻게든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방법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존에 조합 설립 때까지 했던 업체들은 일을 못하면 바뀌실 거고 잘했으면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조합 설립인가에 관여하지 않고 리스크가 없어진 상태에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든 기존 업체의 잘못을 찾아내서 들어가셔야 되는 방법밖에 없죠. 이런 경우 어떻게 주민들이 잘 선택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없습니다. 무조건 1년 동안 2년 이상 보았거나 1년 동안 업체를 보시고도 못 믿는데 기껏해 한 달 정도 된 업체 일을 보고 판단하실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말하는 소위 뭐 기획사를 데리고 와서 하자는 의견도 있는 조합도 있는데 조합 업무를 너무나 모르시는 거죠. 조합 설립인가가 되면요, 다음에 업체를 선 시공사, 설계자, 정비업체 설계하기 위해 총회를 통해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개입이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근데 개입이 있고 없고를 어떻게 선택할까요? 그거는 배점표에 있습니다. 입찰 배점표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있는데, 그래서 일반인들에 대한 불신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 공정하게 하는 거 제한을 한다? 이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나라장터에 있는 모든 정관에 그렇게 되지 있다 하더라도 요즘은 전자 입찰 공고가 매우 편리하게 되어 있고 전국의 모든 업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경쟁 입찰로 다 오픈하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공평하고 별도의 제한 기준이 없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뭘 보고 뽑아야 되는 업체를 모른다? 마찬가지입니다. 별점 기준표라는 게 공정해 보이죠. 그래서 점수를 데이터화해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항목이 제한되면서 누구는 이득이 나오고 어떤 분은 구조적으로 낮게 나오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업체의 선정은 이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비업체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유형이 많습니다. 직원들도 매우 많을 수 있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실적이 매우 많은 업체가 열심히 일해서 있는 업체도 있지만 별도의 이사들의 실적이 모여서 실적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실적이 100군데에 있어서 아주 좋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들어가는 현장에 담당자는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뭘 보고 뽑아야 되나요? 거기에 오시는 실무자를 누군지 명시를 하셔야 되는 그런 조합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 되게 잘 돌아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오늘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어렵죠. 조합 설립 인가가 돼도 어렵고 안 돼도 어려운데 왜 이런지를 객관화해서 보시는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업체를 갖다 뽑는다는데 그 업체를 뽑을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고문 내시는 건 어렵지 않아요.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나라장터에 가로주택 쳐보면 가로주택 공고문이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샘플로 보셔가지고 누구나 보실 수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은 아, 이게 공정하구나, 이게 공정하지 않는구나, 상식적인 부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뭐 돈 주고 업체를 넣어서 공평하게 하자, 그거는 바퀴벌레 업체 때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저는 100%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결탁으로 해서 들어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존 업체가 크게 잘못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혹되지 마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쉬운 일인지, 이게 과연 돈 주고 맡겨야 될 일인지도 조금 이따 확인을 한번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보시면 통합 검색이 있습니다. 이게 가로주택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6개월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거의 6개월 내에 전국에 가로주택 관련한 입찰 정보는 다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LH에서 낸 것도 있고, 뭐 성건동도 있고, 정교할머리 중화역 보시면 여러 가지 업체가 있습니다. 시공자 선정 입찰 공고도 있고요. 정비사업 전문관리 입찰 경쟁 입찰도 있고요. 감정평가법인 선정 입찰 공고도 있습니다. 하물며 법무사 선정 입찰 공고도 있습니다. 왜냐, 5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이 가능하더라도 요즘은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도 많고 정보도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 입찰해서 거기서 이사회를 거치든 대의원회를 거치든 총회를 통해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뭘 업체를 선정할 이유가 뭐 있으십니까? 이거 다 글자 읽으실 줄 아시는 거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다 볼 수 있습니다. LH는 그래도 공공기관이니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설계자 선정 입찰 이렇게 들어가면 공고서 참조를 하고 정비조합에서 하는 입찰 금액, 조합 사무실 언제까지 입찰 마감 등록하고 개찰 일시가 있고 담당자가 누구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고서 한번 볼까요? 설계 입찰 공고서, 설계자 입찰 공고 나와 있습니다. 사업계획 계획도 뭐 구역 면적 등등이 나오겠죠. 그다음 현장 일시 언제 할 거다 하고 마감 일시 언제까지 마감이 되니까 그 전에 입찰 준비를 하셔라. 그 다음에 공동 참여 컨소시엄 불가하고 입찰 참여에 대한 자격, 적법한 업체에 대한 제한이겠죠. 입찰 자격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입찰 참가 준수사항 및 위반사항 시 자격 박탈되는 거, 이렇게 나와서 조합장이 이렇게 뽑으십니다. 이게 어렵나요? 이거는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개입이 의심돼서 이걸 준비하신다는 분들은 조금만 찾아보시고 확인하시면, 아, 우리가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이 벌어질까를 생각해 보시면 바퀴벌레 업체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왜 바퀴벌레 업체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정상적인 업체는 조합 설립인가까지 관여를 하지 않는 현장에서 어떤 의뢰가 들어오면 왜 들어왔는지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합 설립인가 때까지 8억의 용역비, 많게는 20억의 용역비가 있는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계약서를 썼지만 이 업체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이 현장을 모른다는 이유로 엄청난 큰 바가지를 덮어 쓴 거죠. 왜냐하면 조합 설립인가 때까지 8억의 용역비를 받았으니까. 하지만 용역에 어려움에 잘 있어서 그렇게 냈을 수도 있지만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여론이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를 뽑게 됐는데, 그런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제가 아는 정상적인 업체들은 입찰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조합 설립인가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 처리 끝까지 갈 수 없는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왜냐, 본인들이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왜 조합 설립인가가 되자마자 바퀴벌레 업체들이 나타날까요? 그분들은 정상적으로 아니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리스크가 없으니까 들어오는 거죠. 대부분이 브로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논리로 누가 알아볼 수 있으니까, 주민들 중에서 누군 한 달 건너면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만나본단 말입니다. 근데 그 업체가 과연 브로커가 일까 아닐까는 알아보시면 압니다. 정상적인 업체면 웬만하면 큰 문제 없으면 그 업체랑 하셔서 정상적인 공고 내셔가지고 큰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진행하라고 말씀하시고, 하지만 브로커 업체들은 뭐 가져와 보세요 해서 뭐가 잘못됐네요, 뭐가 잘못됐네요. 사실 그 크게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이. 왜냐, 잘못되면 나중에 조합 설립 인가에서, 요즘 허그에서는 이사회 회로까지 다 확인합니다. 일일이. 그게 잘못됐으면 이사회나 뭐 대의원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지, 의도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허그에서 대출 자체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 걸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흠집을 내는 거죠. 그래서 흠집 나온 것 중에 한 개가 뭐 기획사에서 들어와서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획사가 들어와서 해야 되는 일인지, 나라 상태에서 이 공고문 내서 총회를 하는 것 일밖에 없습니다. 총회도 쉽습니다. OS 뽑으셔가지고 동료를 하셔야 됩니다. 시공자는 서면 결의로 안 돼요. 무조건 직접 투표를 하셔야 되거든요. 하지만 가장 크진 않지만 리스크가 뭐가 있냐면, 총회에 대해서 왜 참가비를 주고 참여를 동료를 하냐 하면, 정원의 정적수가 맞지 않으면 그 총회를 다시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원을 맞추기 위해서 투입을 해서 또다시 총회를 하는 비용보다 한 번만에 참가비를 드리더라도 법적으로 충족된 총회의 형식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가비를 주는 것이지 특별하게 매표액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공사는 무조건 손으로 뽑으셔야 되고, 경쟁 입찰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입찰 보증금 제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충분히 돼서 들어오시는 분들 들어오시고, 그래서 뽑으시면 돼요. 주민들이 뽑으시는데 배점표 들어가는 게 과연 공정한지는 한번 다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저는 공정하지 않다고 봐요. 하지만 주민들은 어떻게 뽑냐? 보시면 아시죠. 시공사 같은 데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교할 항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공사비는 사실 크게
크게 뭐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세세하게 들어가지 못하니까 공사비 확인하시고 그다음 뭐 브랜드 보시고 그죠? 시공사는 뭐 기본적으로 등급에 따라 레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확인하시면 되고 정비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일 못했으면 그때 자르시면 되고 다른 업체 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때 무슨 배점표 있습니다. 자본금, 직원수, 뭐 업체 이런 배점표를 만들어요. 매우 공정해 보이잖아요. 하나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여서 실적을 포맷에서 부풀려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누가 일하느냐, 현장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걸 보셔야 되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정비업 사업 시공자 한번 볼까요? 제한 경쟁 입찰인지 마찬가지 형식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기본 폼이 있기 때문에 입찰 진행 정보, 그 다음에 입찰 금액, 기준 금액, 투자 제한 일반, 첨부 파일로 공고문 나오는 게 기본 포맷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다른 현장 입찰 공고문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그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특별한 말이 없습니다. 뭐 여기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빈지 및 소규모 현장 설명회도 있죠. 2월 7일 현장 설명회하고 약 28일, 이게 20일 정도의 시간을 법적으로 주게 돼 있어요. 좀 타이트하지만 20일 정도 시간을 주고 이렇게 해서 거의 똑같습니다. 시간에 대한 좀 타이트하죠 이거는. 그래서 시간을 좀 넉넉히 주시는 거야 뭐 이사회에서 뭐 하시는 일이니까 업체에서 하실 일이 아니죠. 법적인 요건만 빨리 타이트하게 안 당기시면 불법적인 요소만 없으시면 됩니다. 전문 관리업체 74블록 여기도 어딘지 모르겠지만 한번 볼게요.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입찰 공고문 한번 볼까요? 이거는 뭐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한된 정보가 아니라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경주시 성건동, 경주에도 있네요. 규모가 209세대면 꽤 됩니다. 2월 3일 날 입찰 마감이 됐고요. 그래서 일반 방식으로 돼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 뭐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이걸 갖다 업체에 맡겨서 공고낼 사항이 있나요? 제가 봤을 땐 전혀 없습니다. 그럴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브로커들이 선동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목적이 있어서 움직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입찰 공고문 가로주택 하셔가지고 다 보시면 돼요. 일반인들도 다 보셔가지고 다른 데는 다 이러는데 우리 업체는 왜 이렇게 하냐, 그렇게 하셔가지고 일정 확인하시면 됩니다. 법적인 문제 없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 제가 한번 보다 PM 업체도 한번 있었는데 가로주택 PM 업체 선정 신평 1동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였었는데 이거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PM 업체라고 이게 공식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좀 될 수 있는데 이건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거니까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여기 있죠. 이 부분들이 제가 일단 여기는 어딘지는 좀 블라인드 처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입찰 지침서가 따로 있습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공고문도 확인해 볼게요. PM 업체입니다. PM 업체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처음부터 PM 업체 선정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입찰 마감서하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추진위원장하고 이거 뭐 잘 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196세대고 현장 설명회고 PM 업체를 뽑는데 여기 보시면 2022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기간에 업체를 뽑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어떤 업체인지 모르고 5년 동안 일을 다 맡긴다는 계약을 하시는 건데 이건 나중에 문제가 되실 수 있습니다. 정비업체, 물론 PM업체라는 건 전부 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인가요? 뭐 이름 달린데 여기도 정비업체로 제안을 했나요? 정비업체를 제안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입찰 자격, 정비업체 제안 없죠? 이런 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적격 심사표라고 나왔는데 이걸 한번 볼까요? 이거죠. 제가 말씀드린 거 이겁니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PM업체 이거 불법돼요 나중에.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PM업체를 5년 동안 해서 정비업체를 제안해서 뽑긴 하고 그 다음에 PM업체 신청서가 있고 배점표가 있습니다. 이게 왜 제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먼저 배점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배점표 보시면 이렇게 제한을 두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견적 금액, 물론 금액도 중요하죠. 하지만 평균 가중치 넘어가지 않는 제한에서 금액을 무조건 싼 금액에 한다는 걸 뽑지 않게 위해서 평균 가중치 레인지를 하지, 이렇게 점수를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견적 금액을 제일 싼 금액이 이제 입찰 가격을 15점을 준다고 해놨죠. 그 다음에 기업 자본금도 10억 이상 뭐 돼 있고 기술 보유 현황도 볼 수 있습니다. 항목도 있고요. 설립 경과연도 있고 종사 직원 수, 사업장 소지, 당사 업무 수행이 있지. 나름 공평해 보이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아마 가로주택 해보지 않은 업체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가로주택에 대한 실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실적이 그렇게 많은 업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적에 대한 제한이 없죠. 사업장 소재지는 부산 경남이면 점수를 더 주고, 당현장 업무 수행 실적의 유무, 이거는 이제 기존 했던 업체니까 점수를 더 주겠다는 말인데요. 뭐 이거는 좀 공정하게 한다고 했지만 이거는 개입의 소지가 충분히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은 뭐냐 하면 끝까지 하는 업체잖아요. PM업체가 필요가 없어요. 끝까지는. 왜냐, 조합설비인간하고
그리고 설계자, 시공사, 정비업체를 뽑으시면 또 정비업체 또 뽑으셔야 돼요. 거기다 또 용역비를 주면서 정비업체 전문관리 용역비를 주면서 반드시 총회에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5년짜리 계약을 지금 주준위 단계에서 뽑으시는 건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누구나 쉽게 확인을 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도 진행이 되는 현장도 있습니다. 이런 지침서는 저는 개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주민들이 판단하냐,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 같은 거 보시면 돼요. 어떻게 운영할 건지, 기존에 했었던 업체가 있으면 어떻게 해왔는지를 가장 기본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윈도우 입찰표를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입찰 지침서가 이게 나와 있는 데 있는데, 여기 보시면 PM 업체를 5년 동안 뽑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걸 제가 지적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었다는 부분이죠. 왜냐, 5년 동안 여기 아까 말씀드린 PM 배점 기준표,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제한을 주기 때문에 개입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게 공정하게 한다는 걸로 포장이 되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현장에서는 잘못된 게 있습니다. 총회를 통해서 정비업체 뽑으셔야 되는데 PM 업체를 5년짜리 계약으로 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상당히 잘못하신 겁니다. 이건 나중에 추후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반드시 바꾸시기 바라고요. 전에 열었던 거 이렇게 추진위원회에서 PM 업체를 뽑는 거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자 선정 공고, 업체 뽑는데 기획사 뽑으시지 마시고 이사분들이나 조합장님께서 나라장터 들어가셔가지고 6개월 검색하시면 전국에 있는 모든 가로주택 관련 입찰 공고문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대로 공고하시고 그 다음에 총회만 별도로 발주 주셔가지고 총회 인원만 세팅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공정하게 한다고 입찰 배점표를 만들거나 바퀴벌레 업체를 개입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PM 업체 문제가 될 수 있는 현장 공고문 한번 확인했고요.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입찰 공고문 확인하셔가지고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 스물스물 기어나오는 바퀴벌레 업체들을 반드시 방면하셔가지고 공정한 그리고 좋은 현장 만드셔가지고 진행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 바퀴벌레처럼 스물스물 올라오는 브로커 업체를 낀 브로커 업체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